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30년이 넘게 치유를 해온 정신분석 전문가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일과 연애, 결혼,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딸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가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지 못해 온 말들을 편지로 이렇게 쓴 글들인데요. 여자분들이라면 정말 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고민 될 때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삽질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파도 파도 끝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일인데 이상하게 인생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가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정말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놓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쓸모없는 일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사이토 시케타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난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엔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적절한 좌절은 정신을 단단하게 하고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자유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 쉽게 일어날 수 있죠. 좀 넘어져 봤으니까 넘어져도 또 다음에 일어나면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걸만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좌절은 우리 정신이 이제 단단하게 좀 번쩍 뜨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해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지 시도해보라.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실패한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죽을 때 내가 그걸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았더라면 해보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걸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더 크겠죠. 지금 제가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뭔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크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보다는 그걸 해볼 걸 이런 후회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더 심하겠죠. 죽을 때는 다시는 해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는 게 어렵다는 마음이 들 때, 지금 상황이 좀 견디기 힘들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만 베푸는 일방적인 희생은 현명한 거절에 관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처음에 한두 번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이후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도돌이표를 끊는 길은 현명한 거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거절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 한쪽만 베푸는 일방적인 희생은 그게 좀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도돌이표를 끊는 방법은 이제 현명하게 거절하는 거.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한계를 알려주는 게 그게 나중에는 또 상대를 오히려 배려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쪽만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상대가 어잉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나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기 전에 한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게 긴 관점에서 서로를 위해서 좋다 라고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 있으시죠? 그때 도움이 되는 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서 잡념이 사라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본 엄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불안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해온 엄마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은데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냥 불안은 당연한 거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라는 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즉각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 밖에 나가서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도 그런 불안 같은 것들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몸과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굉장히 하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정신도 조금 그 부분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조금 몸을 움직이는 게 조금 소홀히 되는 사회잖아요. 컴퓨터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손만 막 움직이거나 머리가 움직이거나 하는데 실제로 뭐 다리가 움직이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특히 자가용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러면은 하루에 그냥 얼마 걷는다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워지고 더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뭐 발을 움직인다든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하는 거는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도 또 우리가 불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인데요.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고
바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때론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 나눌 수 있어야 사랑의 지평이 펼쳐진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 초반에 우리가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감추고 또 내 좋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또 밀당하려고 표현 좀 아끼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지평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고 바라는 걸 솔직히 얘기하고 때론 감추고 싶은 내 모습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밀당을 하시거나 또 뭐 숨기고 싶은, 보이고 싶은 모습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사랑의 지평이 펼쳐지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을 돌보는 일,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뭐 가정을 돌보는 일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말자. 연애에도 마찬가지고 연애를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말자.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사랑을 더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균형을 잘 지켜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돈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자분들 중에서 혹시 그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 길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건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대상이 부모든 남편이든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그만큼 상대방은 그 의존하는 대상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반대급부적인 귀결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귀결이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경제력이 없잖아요. 돈을 지금 당장 뭐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되게 갖고 싶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사달라고 말을 하고 그게 이제 철저하게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죠. 뭐 어떨 때는 부모가 이걸 사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제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버지니아 울프 영국의 작가죠. 여성들에게 자유를 위한 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고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사회 글을 보면 정말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단 지금은 훨씬 더 그 제한이 많이 열려 있죠. 여자들이라고 요즘에 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그래서 음, 물론 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특정 시기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그 부분을 내 인생에 좀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내가 뭐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뭐 포기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 자녀를 돌보는데 내가 그 시간을 돌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전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결정을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같이 읽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했던 말들을 하게 되면 좀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하지 못하게 되는 말들도 있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편지로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으로 상담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 분의 글이라서 좀 치유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보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